복지공무원이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 부양 의무비 폐지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가상의 부양 의무비를 반영하던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면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쌓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원 수준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월 최대 207만 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반영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이는 매달 받는 급여가 실제 생활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제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생계지원 기준이 1인 가구 월 73만원, 4인 가구 월 187만원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인 가구 월 78만원, 4인 가구 월 19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다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신 출산 분야입니다. 2026년부터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 검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임신 중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이 컸던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필수 검사에 대해 국가 지원이 확대되어 임산부와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정책 변화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의 확대인데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든 연금 가입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른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첫째아부터도 12개월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책입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아동은 월 5천원에서 3만원 추가 지원되며 지적이 조제분유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정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인 청년 레이저 축계자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소득 기준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청년 일부가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월 40만원 공제했던 금액이 월 60만원 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소득 인정액을 낮춰줍니다. 일하는 청년이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완화됩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 요양과 간병에 대한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중증 어르신과 그 가족이 겪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월 309만원, 초과시 감액되던 기준이 509만원 초과시 감액으로 상향됩니다. 이를 계속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해 어르신의 근로 의욕과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정책 역시 확대됩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단순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 일자리와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단가가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수준과 돌봄의 질이 더욱 강화됩니다.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미리 살피는 위기 가구를 위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2026년에는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이 확대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소득 단절, 고독사, 위험에 놓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정책 변화입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강화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특히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됩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에게 해당되는 지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복지백과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백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